해석학 1에 이어서 해석학 2에서는 미분부터 저번에 해석학 1까지는 뭐 극한이나 연속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고, 해석학 2에서는 우선 미분이랑 이제 뒤에 나오는 적분까지 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미분은, 우리가 미분의 정의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가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모든 미분에 관한 무슨 성질 같은 거를 증명을 할 때는 다 극한을 이용을 하는데, 극한에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각각의 극한이 다 존재하면은, 만약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한이 잘 쪼개진다. 이것도 제가 뭐 자세히 쓰진 않겠지만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증명하면서 넘어가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뭐 이런 것까지 매번 증명하면서 넘어가면은 좀 지루해지고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간단한 성질들은 언급만 하고 증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이런 여러 가지 극한에 관한 성질들은 우리가 자주 이용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이용만 하고 넘어가고 증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이라는 거는 이 14장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로컬한 성질들입니다. 우리가 로컬한 성질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로컬한 성질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한 점 주위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연속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또 한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연속도, 또 함수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제 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했었던 방법은 그냥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연속이면은 그냥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구간에서 뭔가 얘기했던 건 아니고 한 점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거를 구간으로 확장을 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분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적분은 조금 다르죠. 또 한 점에서 적분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적분은 그냥 어떤 구간에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구간 위에서 뭐 적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로컬한 성질이라고 보기는 이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로컬한 정의다, 뭐 로컬 프로퍼티다는 얘기는 또 한 점에서 그 점 주위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극대 극소도 이제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것처럼 극대 극소도 어떤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극대 극소 정확하게 정의 아직 하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얘가 극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이 근방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의 작은 구간을 생각했을 때 거기서 제일 큰 거면 되니까. 근데 얘가 최대라고 얘기를 최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최대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전체를 봐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최대값이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 정의된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어야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대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뭐 좀 글로벌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컬이랑 글로벌이랑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뭐 이거의 뭐 정의를 우리가 엄밀하게 한 건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뭐가 로컬한 것이고 뭐가 글로벌하다라고 뭐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 건 아니지만, 느낌상 뭔가 한 점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로컬한 거고, 어떤 구간 전체에서 보고 있으면은 글로벌한 거고, 그래서 뭔가 최대 최소다 이런 거나 뭐 적분, 우리 적분 얘기 아직 하진 않았지만 적분 얘기한다 이러면은 글로벌한 거고, 또 한 점 주위에서 뭐가 어떻다, 뭐 어떤 뭐 이따가도 나오지만 로컬리 인크리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한 점 주위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로컬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미분이라는 것도 연속이랑 비슷하게 로컬하게 한 점에서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우선은 fx가
x는 a 근처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하겠죠. 좀 우리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성, 뭐 연속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정의조차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점 주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책의 뭐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꼽는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책에서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는데 뭐 아마 책에서 fx가 x는 a 근처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 근사 기호를 이용해서 쓰는데 우리가 답안이나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임용 시험을 뭐 보든 아니면은 뭐 다른 수학 공부를 하든 이런 식의 표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x는 a 근방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우리 이거는 엄밀하게 뭐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어떤 델타라는 어떤 숫자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얘가 x는 a 근방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델타가 좀 암묵적으로 쓰여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리고 요 기호는 이것도 많이 쓰는 기호인데 서치댓을 줄여서 ST라고 많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답안 작성이나 뭐 과제 같은 거 풀 때 많이들 쓰실 거예요. 서치댓 이렇게 매번 쓰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이렇게 근사 기호는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전 세계 공용으로 쓰는 기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호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쓰는 거를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극한 같은 거 존재한다라고 할 때 제가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결국은 이 델타를 찾는 게 중요했었죠, 그렇죠? 만약에 뭐 이런 거를 되게 당연한 건데 뭐 이런 거 증명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했었냐면 너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걸 증명을 할 때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일은 델타를 잘 잡는 게 중요했었죠.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잘 나타내는 게 결국은 이 뭐 극한이 잘 존재한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기도 하고 나중에 뭐 연속성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결국은 델타를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극한 정의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델타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델타가 그러면 물어보겠죠. 델타가 뭐냐? 존재한다라 그랬는데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 델타를 엡실론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엡실론으로 표현하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델타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니까 좀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이 한 문장에 이 기호 하나에 표현한 것 같아서 이 표현을 이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뭔지 알겠죠, 그렇죠? x는 a 근처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 된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 어디까지 정의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한번 해봤고, 그래서 x는 a 근처에서 함수 fx가 잘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뜬금없이 이제 이런 극한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극한을 계산을 해봤을 때 얘가 잘 존재하면은 이런 극한이 존재하면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x는 a에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연속에서 했었던 얘기랑 똑같죠, 그렇죠? 연속에서도 결국은 이런 극한이 얘랑 잘 존재하면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극한이 잘 존재하고 뭐 함수값이랑 같으면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연속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새롭게 정의한 이 극한이 잘 존재하면은 잘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값이 어떤 숫자로 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가 f 프라임 a라고 쓰고
우리가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아니면은 데리바티브를 도함수를 잘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fx의 데리바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뭔지 정리를 한 거고, 이렇게 몫으로 잘 정리를 한 거고,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한 거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극한이 잘 존재를 하고, 이 값은 필연적으로 당연히 a랑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x는 a 근처에서 뭔가 어떤 계산을 했으니까 a랑 관계가 있어서 얘를 a에 대한 어떤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우리가 a에 대한 어떤 값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함수 a가 들어왔을 때 a에 대한 어떤 값을 주니까 얘도 우리가 함수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f' a로 쓰고 a 하나 정해질 때마다 f' a가 정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함수로 이해를 해서 이 도함수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데리바티브 펑션이라고 쓰는데 도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 여기서도 이제 열린 구간, 닫힌 구간에 대해서 다시 복습이 필요한데, 열린 구간 이게 그냥 우리가 1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열린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는 양끝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닫힌 구간은 뭐냐면 양끝점을 포함하는 거. 얘는 오픈 인터벌은 양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거, 닫힌 구간은 양끝점을 포함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수학을 좀 더 배우시면은 오픈 인터벌 말고 오픈 셋이 뭐냐, 이제 클로즈드 셋이 뭐냐, 그러니까 열린 집합, 닫힌 집합으로 좀 더 확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지금 어차피 1차원에서의 해석학 미적분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열린 구간이랑 구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픈 인터벌이다, 열린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a, b 양끝점 포함하지 않는 거. 점 포함하지 않은 거, 얘는 양끝점을 포함한 거. 그러면은 하나만 포함하고 있는 거,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되겠죠. 얘네들은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닫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린 것도 아니고 닫힌 것도 아니고. 이제 느낌상 열려 있지 않으면 닫힌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려 있지도 않고 닫혀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아마 위상 수학 이런 거를 배우시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오픈 인터벌이다라고 하면 양끝점을 포함한 거, 클로즈드 인터벌은 양끝점을 포함한 거. 그래서 어떤 함수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열린 구간 i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그 점에 포함되어 있는, 그 열린 구간 i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점들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냥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불러요. 자연스러운 정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들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의를 했고, 그거를 이용해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그냥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부르는 거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은 여기서 정의를 잘 보면은 열린 구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왜 열린 구간에서 생각을 했는지를, 정의를 잠깐 다시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뭐였냐면, 어쨌든
뭐 여기 뭐 어떤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어떤 x가 a 근처에서의 극한을 생각을 해요. 근데 x는 a 근처에서 어떤 함수의 극한을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까 저 정의된 것처럼 a 근방에서 보는 거예요. a 근처에서 보고 있으니까 근처라고 하는 얘기는 a가 있을 때 이거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모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의 기호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냐, 큰 쪽에서 오냐.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증명을 했었냐면 좌극한 계산하고 우극한 계산하고 걔네들이 같으면은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계산을 해보셨죠? 고등학교 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극한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좌극한 계산해 보니까 뭐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 계산하면은 1이니까 아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한을 생각할 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동시에 생각을 하고 그 얘기는 A의 양쪽을 다 양쪽이라고 하는 건 A보다 작은 쪽, 큰 쪽, 그러니까 조금 작은 쪽, 조금 큰 쪽을 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열린 구간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열린 구간이면은 예를 들어서 0,1이다. 양끝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점을 골라도 이거의 아주 작은 구간 근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점은 뭐 2분의 1 뭐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양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애들은 당연히 문제가 안 되죠. 이거 여기서는 아주 작은 근방을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찝찝한 부분은 뭐냐면 0이나 1 이 경계 근처에서 되게 근처에서 생각을 하면은 너무 붙어 있으면은 근방을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 근데 항상 이런 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이에 A라는 숫자가 있으면 A는 1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으니까 이거의 근방으로 반지름 한 2분의 1-A 정도 생각을 하면은 이 근방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잠깐 확대해 보면 여기 A가 있고 1이 있어서 되게 1 근처에 있는 건데 이 근방을 잘 생각할 수가 있느냐. A가 너무 1 가까이에 있으니까 근방을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요 길이의 절반만큼 생각 뭐 이쪽으로는 당연히 갈 수 있고 그러면은 A가 아직 1에 안 닿아 있으니까 안 닿아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닿아 있다. 그래서 근방을 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닫힌 구간을 생각을 한다. 0과 1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1 근처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딱 1을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이쪽은 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니까. 왜냐면 1보다 큰 숫자 당연히 있긴 한데 함수 fx 자체가 만약에 1까지만 딱 1 포함해서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이거의 좌극한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의 우극한은 생각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으로는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1보다 조금 큰 값, 뭐 fx라고 부르면은 f 뭐 1.01 이런 건 아예 값 자체가 정의가 안 되니까 뭐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의 우극한이나 아니면 뭐 미분 가능성 이런 거는 당연히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 극한이 어쩌고 뭐 연속이 어쩌고 미분 가능성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경계에서는 문제가 조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그러면 해결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럼 그렇다고 열린 구간에서만 미분 가능을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0,1이랑 이 열린 구간 0,1이랑 닫힌 구간 0,1이랑 기껏 해봐야 0이랑 1 이 한 점들 이 두 점에서만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요 양끝점에서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좌극한, 우극한처럼 우리가 뭐 요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x는 x 제로에서의 이 말을 쓰는 게 고등학교 때도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우극한 좌극한처럼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좌미분계수 뭐 기호는 뭐 여러 가지 기호가 있는데 책에서는 뭐 이런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x는 우극한만 생각을 하는 거. 지금 되게 사소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사소한 점에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뭐 미적분학 시간이나 해석학 1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함수 x분의 1 같은 거 생각하면은 얘는 엄청 좋은 함수죠. 근데 문제가 되는 점이 딱 하나 있어요. x는 0에서 x가 0이 아니면은 연속 함수인데 x가 0을 포함한다고 하면은 걔는 연속 함수가 아니에요. 또 방금 전에 들었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얘는 뭐 그래프도 그려보면은 0보다 크면은 1이고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이어서 되게 좋은 함수인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 딱 하나예요. 원점. 여기에서만 문제가 돼요. 우리가 뭔가 어떤 얘기, 뭐 함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한 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엄청 많은 점들에서 문제가 되는 거 뭐 당연히 있겠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함수들 복잡하게 만들면은 뭐 이런 거 뭐 만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한 점들에서 문제가 되니까 요 양끝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한 점에서 컨트롤하는 게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그렇게 사소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뀐 점은 우극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좌미분계수도 마찬가지로 좌극한만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x가 닫힌 구간, fx가 닫힌 구간 0일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요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 이 점들에 대해서는 양쪽 극한을 다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다 생각을 해줘야 되고 문제가 되는 점은 양끝점인데 0이랑 1에서는 한쪽씩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0에서는 우미분계수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의 좌미분계수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존재하면은 그냥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에서는 왼쪽은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0에서는 우미분계수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요 극한이 존재하면 존재하고 1에서도 요 점에서 1에서의 우극한은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1에서의 좌극한 좌미분계수를 생각을 해서 얘네가 존재하면은 우리가 그때 요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는 똑같죠. 그냥 어떤 구간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한 점마다 하는 거니까 어떤 구간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미분 가능하면 돼요. 근데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냐면 좌극한, 우극한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경계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한쪽씩은 생각을 못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한쪽 생각할 수 있는 쪽을 생각해서 걔네가 존재하면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로 14.1a에서는 또 우리가 많이 본 건데 fx가 절대값 x로 주어져 있을 때 a, b, c에서는 구간이 다 달라요. a에서는 실수 전체, b에서는 0 포함하고 무한대까지, c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그래서 보면은 함수는 똑같은데 얘가 정의가 되어 있는 구간이 달라요. 그래서 함수는 똑같은데 정의역이 다르면은 얘도 당연히 다른 함수로 봐야겠죠. 말이 좀 식이 똑같긴 한데 정의역이 다르면은 걔도 다른 함수로 이해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사는 곳이 다르니까. 그래서 A를 살펴보면 우리가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알고 있죠. 가운데가 원점에서 뾰족한. 그래서 얘는 원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극한을 생각을 해보니까 원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극한을 생각을 해보니까 0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항상 절대값 x가 그냥 x가 돼서 얘는 그냥 1이 될 거고, 좌극한을 생각을 하면은 마이너스 붙이고 나니까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미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결국은 다 극한이 존재하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a를 생각하면은 a에서 얘기하는 거는 fx가 절대값 x인데 정의되어 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예요. 얘는 이거에 미분한 거를 찾으라 그랬는데 얘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은 원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원점이 아닌 곳이다. 만약 뭐 굳이 이런 값을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1에서 이 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x가 1 근처에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 x는 양수가 되겠죠. 왜냐면 1 근처니까. 왜냐면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잘 해줘야겠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1 근처에서 보통 근방을 생각하면 되게 작은 숫자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냐, 이 정도에서 생각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 근데 나는 근방을 그러면 더 크게 잡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근방을 이렇게 잡을래. 멀리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그럼 여기에서는 절대값 x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x는 1 근방이긴 해서 뭐 지금 이거 2를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생각하면은 이거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 얘가 얘기하는 게 3까지니까 이 구간 안에서도 만약 0보다 작은 쪽에 속해 있으면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돼서 얘를 그냥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1 근방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문제가 돼요. 왜 이러면 왜 안 될까요? 좀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요거를 계산하라고 했으면은 그냥 이거의 극한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이렇게 하겠죠. x는 1 근처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절대값 x를 그냥 x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렇게 1 나눠지니까 1이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맞았다고 하겠죠. 근데 갑자기 누가 x는 1 근방을 왜 너 맘대로 그냥 이렇게 뭐 2분의 1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서 뭐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나는 좀 크게 이렇게 할 건데 왜 안 되냐,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한 친구한테 질 건가요? 이렇게 하면은 되긴 해요. 이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애한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친구가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반박을 하고 싶은데 아무 말도 못하면은 억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왜 안 될까요?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죠? 혹시 얘기를 해주실 분? 그냥 다 이렇게 유사 수학을 하는 사람한테 지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왜 안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극한이
존재 안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존재하는 거 하나만 잡으면 돼요. 안 존재하는 거를 잡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2분의 1로 잡았으니까 된다. 근데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증명이 아닌 거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증명한 건가요? 아니죠. 왜냐면은 혹시 잘 기억이 나실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어떻게 한다. 이게 존재한다에 대한 증명이었고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이 명제에 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엡실론이 있고 모든 델타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는 거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서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얘가 주장하는 거는 난 2로 잡으면은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에 틀린 이유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이려면은 모든 델타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이 하나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얘가 얘기한 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증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가능성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잡으면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려면은 이런 델타를 하나 딱 잡으면은 이제 아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잡고 나면은 이렇게 잡아서 존재하니까 얘는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결국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증명할 건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거의 명제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난 김에 좀 더 얘기를 해봤고요. 결국 그냥 극한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B에서는 교묘하게 원점만 이렇게 0만 포함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로 정해져 있으면은 얘는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긴 하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은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문제가 되는 점은 역시 x는 0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은 0에서의 우미분 계수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게 아까 방금 얘기했던 얘기여서 결국은 요것만 계산해서 잘 존재하면은 됩니다. 얘가 잘 존재하냐? 근데 얘는 존재하죠, 그렇죠? 1로. 그래서 얘는 우미분 계수가 원점에서 x는 0에서 우미분 계수가 잘 존재를 하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미분 계수를 물어보면은 1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0에서도 1이고 뭐 다 1이니까. 뭐 비슷하게 C도 얘는 이제 왼쪽에서만 그려진 거니까 얘도 똑같이 잘 미분 가능하고 미분 계수도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함수가 이런 식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얘가 어디에서 정의되어 있는지도 꽤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함수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 한 점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적분을 하겠지만 적분에서는 똑같은 함수인데 얘를 적분 하나, 한 점 뺀 거 적분 하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증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 한 점 빠지고 안 빠지고가 크게 중요하진 않았죠. 왜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넓이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나 한 점 뺐다고 넓이가 빠지는 건 아니죠. 만약 이 구간을 통째로 뺐으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한 점 뺀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얘는 얘가 글로벌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 얘는 로컬한 미분 가능성에 대한 거는 로컬한 성질이기 때문에 한 점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리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정리인데, 미분 가능하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뭐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증명을 해보면, 고등학교 때는 아마 증명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연속인 걸 보이려면은 요 값이 0인 걸 보이면 돼요, 그렇죠? 근데 뭐 다 이게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정의가 잘 되어 있고 뭐 함수값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얘가 이제 보이고자 하는 거고, 우리가 아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아는 게 뭐냐면 요거의 극한을 알아요. 여기서는 뭐 극한이 아직 쪼갠 거 아니니까, 극한 바깥으로 내보낸 극한을 두 개로 쪼갠 거 아니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식만 다르게 쓴 것 뿐이죠. 여기 그냥 분자분모를 x-a로 나눠주고 곱한 것 뿐이니까. 근데 이제는 얘를 쪼갤 수가 있어요. 왜 쪼갤 수가 있냐면 미분 가능하다라 그랬으니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 그랬으니까 요거의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극한 값 존재. 뭐로 존재하는지도 알아요. 우리가 그냥 프라임 a로 썼을 뿐이지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를 알아요.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얘도 극한값 존재하죠, 그렇죠? x는 a, 우리가 극한값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보는 거는 그냥 그 대입했을 때 값이 잘 나오면은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막 매번 증명하고 있진 않죠. 이거 극한값 존재하냐 물어봤을 때 이거를 막 이렇게 하진 않죠. 그냥 a 넣었을 때 a 제곱이네, 그러면 그냥 a 제곱 존재하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요런 거는 이제 좀 문제가 되죠. 넣으면은 0분의 1 되니까 이제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얘 존재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해석학적인 요런 것들을 넘어가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얘 극한값 존재하냐, 이거 극한값 존재하냐, 이거 매번 증명할 수는 없죠. 뭐 하면 하는데 네, 0이니까 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도 이건 다 앞에서 배운 거니까 넘어가서, 그래서 극한값 잘 존재하니까 두 개를 쪼갤 수가 있고, 이 쪼개는 거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도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얘가 f'a이고 0이니까 0 곱한 거에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은 연속이다. 한 점에서. 그럼 뭐 한 점에서 성립하는 성질들은 구간으로 확장하는 거는 그냥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요 뒤에서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은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똑같이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죠. 뭐 증명 뭐 더 할 것도 없이 그냥 한 점에서 i에 속해 있는 어떤 한 점에 대해서 뭐든 함으로 뭐 구간에서 성립하는 것도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리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아이는 그 클러스 인터벌인가요, 아니면 오픈 인터벌? 여기서는 오픈 인터벌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오픈 인터벌인데 클로즈 인터벌로도 확장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한 점에서 만약에 뭐 오픈 인터벌인 경우는 당연히 그 점 안에 있는 그 구간 안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다 되는 거니까 괜찮고, 만약에 i가 닫힌 구간이면은 A 썼으니까 뭐 CD로 쓰면은 C에서 만약에 미분 가능하면은 C에서 연속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 화살 아니 이 부호만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C에서 오른쪽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달라진 거는 만약에 C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C에서의 우극한들만 생각을 해주면은 여전히 다 성립을 하니까 네. 닫힌 구간으로도 확장이 잘 됩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인터벌에서 증명을 하려면 네. 일단 그냥 오픈 인터벌에서 그쵸. 구하듯이 한번 구하고 네. 그리고 우미분계 C의 그 우미분계 네. 한번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 번 네. 해서 보여주면 그쵸. 근데 사실 그죠. 원래대로라면 3번을 다 해야 되긴 하는데 증명 과정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열린 구간에서 할 때는 열린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는 저극한 우극한 다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근데 우미분 계수 같은 거 할 때는 사실 요 A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만 이렇게 다 써줘도 똑같이 다 성립을 하니까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네. 답안을 쓸 때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그냥 말로 뭐 우미분 계수에서 생각하면 되니까 된다라고 해도 사실 맞는 말이니까 깎을 여지는 없는데 약간 서로 찝찝한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네. 답안을 적을 때는 최대한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14.2에 나오는 이 미분 공식들에 대한 것도 이런 공식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여기서 A, B는 상수고,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되어 있는 거 미분해도 뭐 잘 된다. 곱한 거 미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고, 나누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곱하는 거 한번 증명을 해보면 뭐 한 점에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어떤 우리가 구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닫힌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구간 안에 있는 한 점을 고르고 우선은 열린 구간에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양끝점은 이제 나중에 다시 확인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열린 구간 안에 있는 점 하나 생각을 해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극한은 요건데 이제 이런 테크닉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분자에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하나씩 쪼개서 아직은 뭐 극한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거 모르니까 극한 안에서 쪼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테크닉은 뭐 이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면서 많이 만나봤을 수도 있고 앞으로 많이 만나볼 것들이니까 이렇게 더하고 빼주는 거는 특히 부등식 같은 거 다룰 때는 이런 것들이 유용하니까 이런 거는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이제 각각이 다 극한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얘도 이렇게 얘랑 얘로 나눠서 보면 UX는 어차피 뭐 잘 정의가 되어 있고 미분 가능하다라 그랬으니까 UA로 수렴을 할 거고, 극한이 요렇게 쓴 것도 V'A로 수렴하겠죠. 왜냐면 V가 I에서 미분 가능하다라 그랬으니까, 구간 I에서 미분 가능하다라 그랬으니까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는 요 극한이 다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렴을 할 거고, VA는 그냥 VA니까 얘도 U'A로 수렴을 할 거예요. 얘는 그냥 VA니까. 그래서 각각의 극한들이 다 존재하니까 이제는 다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뭐 곱의 미분도 증명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몫의 미분법도 그냥 분수 하나만 해보면 되겠죠. 그 u분의 1을 미분하면은 요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뭘 계산할 거냐면 분모 0 되는 거 당연히 빼고 요거 극한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이거 다 아마 고등학교 때 한 걸 텐데 제가 쓸데없이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써놓고 보면 앞에 있는 게 좀 뭐 순서 바뀌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u 프라임 a분의 1이 될 거고, 뒤에 있는 거는 ua 제곱 이니까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고, 여기 나온 세 번째 있는 뭐 쿼션트 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u분의 1 미분하는 거랑 이게 곱한 거 미분하는 거 아니면 두 개 합치면은 이거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분 공식들도 뭐 증명이라고 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극한이 존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 이 과정이 자연스러우니까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체인 룰이라고 부르는 합성함수 미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뭐 이 부분은 합성함수 미분하는 거 어차피 증명하는 거 다 극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은 넘어가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했던 증명이랑 똑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인룰 같은 거는 뭐 증명도 당연히 중요한데 우리가 계산할 때 엄청 많이 쓰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미적분학 시간은 아니니까 뭐 계산을 뭐 미분 계산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미분하고 이런 거를 뭐 직접 많이 계산하고 그럴 일은 없는데, 그래도 뭐 체인룰은 어쨌든 여기저기 많이 등장을 하니까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또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뭐 미분하는 것도 이렇게 y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져 있고 대한 식이고 x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을 때, 그럼 뭐 결국은 y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죠? y도 t에 대한 식. 이어서 y를 미분해주고 싶어요, t로. 이렇게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 y가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고 x도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막 이렇게 대입하면은 y도 t에 대한 식으로 얻을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y를 t로 미분해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막 y를 진짜 t에 대한 식을 찾고 그거를 t로 미분해도 당연히 아무 상관없지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각각 미분한 거를 계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곱한 거 계산해주면은 그냥 y를 t에 관한 식을 찾을 필요 없이, 왜냐면 우리가 y를 t에 관한 식으로 찾으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미분한 것만 찾으라고 그랬지 y를 t에 관한 식으로 찾으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과정을 한 단계 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기억할 때는 그냥 얘네들을 다 분수로 생각해서 그냥 dx 나누면은 없어지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는 괜찮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뭐 분수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은 저는 거기에 크게 흥미가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뭐 분수처럼 생각할 때는 하고 뭐 아닐 때는 아니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나눠서 뭐 외울 땐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근데 나와 있는 거는 역함수 미분인데 역함수 미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것도 뭐 증명을 제가 그때 했었던 부분이니까 하지는 않을 텐데, 요거는 좀 많이 합성함수 미분을 잘 모르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역함수 미분은 종종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저 뭐 진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면은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거 이거의 역함수를 찾고 미분하는 거 하면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아마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고 해서 이거에 뭐 역함수를 뭐 만약에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x, y 순서 바꿔서 그래서 y는 어떤 뭐 x에 대한 식 x에 대한 뭐 식으로 찾고 나면은 뭐 미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냥 뭐 좀 복잡할지라도 그냥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역함수 미분은 역함수를 진짜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수를 이렇게 잘 찾을 수 있는 경우. 있으면은 조금 복잡하더라도 역함수 미분 잘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악의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고 이거 역함수 뭐 역함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존재하는 구간이 잘 찾고 이거 역함수 미분을 뭐 해봐라. 뭐 x는 뭐 어디에서 역함수 계산해봐라라고 하면은 이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y는 어쩌고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면은 찾기가 쉽진 않으니까 이때는 역함수 미분을 이용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역함수 미분이 뭐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얘도 그냥 분수처럼 생각해서 dx, dy 할 때는 그냥 원래 함수 미분 잘 찾은 다음에 그거 역수 취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뭐 조건들은 당연히 얘네들이 다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잘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계산들은 잘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요거 고등학교 때 뭐 수능 준비하면서 이런 연습 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보셨을 테니까 네, 합성함수랑 역함수 미분도 잘 해줄 수가 있다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14.3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분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미분을 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거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를 찾고 싶은데 결국은 그러려면은 얘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되니까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따져줘야 될 게 많은데 제일 먼저 했었던 거는 뭐 극대극소 찾고 뭐 변곡점 찾고 뭐 대칭성 찾고 뭐 점근선 찾고 뭐 이러면은 함수 그래프를 잘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얘를 이제 극대극소를 찾는 거를 그러니까 미분해서 잘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네,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14.3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면은 다 고등학교 때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냥 읽어만 보면은 얘가 뭐 미분 가능할 때 뭐 증가하고 있으면은 미분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뭐 다 잘 알고 있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좀 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뭐 극대극소면은 그러니까 뭐 미분 가능했을 때 극대극소면은 미분한 게 0인데 역은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미분한 게 0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미분한 게 0이라고 해서 꼭 극대극소가 되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발레도 잘 기억하고 있죠. x는 세제곱, x 세제곱 같은 거.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게 잘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극값을 찾는 거는 그러니까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았다고 해서 걔네가 다 극대극소가 되는 거는 아니다. 뭐 미분한 거 0,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뾰족한 함수들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미분하는 거 0 찾으면은 그 중에 극대극소는 양끝점 빼고는 다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분한 거랑 증가 감소랑 왜 연관이 있는지 아마 이것도 뭐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